우리는 저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경험에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진정한 힘은 항상 바로 이 순간에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혐오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는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생각은 나는 그 정도로 잘나지 않았어 이다.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며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분노와 비판, 그리고 죄책감은 가장 해로운 패턴이다. 화를 풀면 암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변화의 시초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리게 된다. 안녕하세요. 아트만TV 북아트 코너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돈 문제, 다양한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 스트레스,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지는 성공에 대한 좌절과 절망,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로 둘러싸인 채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루이스 L. 헤이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루이스 L. 헤이는 영성과 자기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작가이자 심리치료사인데요. 그런데 그녀의 지난 삶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상처투성인 삶이었습니다. 가난, 출생한 지 18개월 만에 부모님의 이혼, 양부로부터의 가정폭력, 5살에 당한 성폭행, 가출, 16살에 첫 출산, 이혼, 암 투병. 이런 비참했던 삶의 여정 속에서 생긴 신체, 정신적인 상처들을 그녀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가진 상처나 문제를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삶에 적용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그 방법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박정일님은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은 내면의 상처들을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 문제가 과연 진실인지에 대해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원하는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즐겁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자신을 다루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제시해 준다. 저도 수년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제 생활에 적용해 보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고 몸소 그 치유 효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루이스 L. 헤이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각 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책에 나와 있는 훈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둘째, 따라서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셋째, 가능하다면 함께 훈련할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인생에 닥친 엄청난 고난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꾼 루이스 L. 헤이의 안내에 따라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장 나의 믿음. 인생은 매우 단순해서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해간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며 그러한 생각과 말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이를 버리면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러다가 좌절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없애버리곤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장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균형이 잡힐 때 우리의 인생도 조화롭고 평화로워진다. 다음의 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당신과 가까운가?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야.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줘. 이 2가지 믿음은 각각 다른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우주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잠재의식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른다. 즉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생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무한하다. 이제 다시 이 말을 보자. 왜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야? 라고 하기보다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줘 라고 믿어야 하는지 이해될 것이다. 우주의 힘은 결코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우주의 힘은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대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만일 내가 인생은 외롭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랑은 어느 곳에나 있어. 나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여러 번 되뇌면 내 삶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날마다 나를 더 사랑해주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어리석은 자화상과 정형화된 삶의 틀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좀 더 알았다면, 좀 더 이해력이 높았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여자들은 돈을 다룰 줄 몰라. 이 밖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과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매우 불행하고 겁먹고 죄책감을 느끼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속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배울 것이다. 나는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화가 나면 정말이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렇게 믿으면 인생에 좌절만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 대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꼭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집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 줄 뿐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연인이나 직장 상사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똑같다고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라. 또한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한다. 부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마치 부모가 우리를 야단칠 때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한다.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왔는가? 너는 정말 멋져. 난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하는가? 하지만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의 희생자이다. 부모 또한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이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의 두려움과 정형화된 인생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역시 지금의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을 선택한다. 우리는 스스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시켜줄 특별한 교훈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성별, 피부색, 출신 국가를 선택한 다음 이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특정한 부모를 찾았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부모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단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에 완벽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에 맞는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같은 경험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 왔는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당신이 같은 경험을 반복한 이유는 그 경험이 당신의 가치관에 부합했기 때문인 듯하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문제가 얼마만큼 인생을 위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진정한 힘은 항상 현재에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경험한 일들은 당신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당신이 어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만약 나이가 많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했던 생각과 말에 따라 이 모든 경험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과거의 일로 이미 끝난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지금의 생각과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당신의 힘은 바로 현재에 있는 것이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을 떠올려 보라. 그 생각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지금 이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기를 바라는가? 이 사실을 잘 알아두라.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것은 생각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경험은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불과하다. 심지어 자기 혐오조차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을 혐오하는 것이다. 당신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치자. 이 생각은 미움이라는 하나의 감정을 낳고 당신은 그 감정에 빠져 고생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비롯되는 감정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은 바뀌게 마련이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것이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힘은 현재에 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한다.
따라서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물리쳤는지 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물리칠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모두가 어느 정도의 자기 혐오와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심할수록 인생은 엉망이 된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없을수록 인생은 잘 흘러간다. 모든 사람들이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는 부족해. 그 정도로 뛰어나지 않아. 이 말 외에도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양만큼 하지도 않아. 라거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 당신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가? 입 밖으로 내어 말하든 속에만 담아두든 간에 나는 부족하고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누구에게 부족하다는 것인가? 누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내면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즐겁고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가 있겠는가? 분노,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것이 병을 불러일으킨다. 이 네 가지 감정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생긴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을 진다면 세상에는 비난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깥으로 표출되는 행동은 단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실을 감싸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모두가 나를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나를 챙겨주지도 않고 마치 나를 발수건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고 패턴이다.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끌어당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사고 방식은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차츰 이 감정이 몸을 갉아먹어서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기게 된다. 습관처럼 비판하면 몸에 관절염이 생긴다. 죄책감은 항상 누군가를 괴롭히고 괴로움은 몸을 아프게 한다.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픈 환자가 찾아오면 나는 그 사람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긴장감은 대머리와 궤양을 일으키고 발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용서하고 화를 풀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가? 하지만 나는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체험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나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화를 푸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수술대에 앉아서 아니면 죽기 직전에 화를 푸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공포스러울 테니까요. 공포심을 느낀다면 치유 과정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만약 우리 자신이 무기력한 희생자이고 치유 과정 자체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온 우주가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고 우리는 더 망가져 갈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신에 대한 개념도 우리에게 긍정적이어야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놓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고 용서하기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 치유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를 놓아버리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은 걸 용서할게. 나는 널 용서했으니 이제 널 놓아줄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모든 질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에는 모든 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비롯된다라는 구절과 아플 때마다 주위를 살펴보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당신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제일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용서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알 필요가 없다. 단지 기꺼이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용서하는 법은 우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은 잘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그들이 그때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나를 만나러 오면 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지, 돈이 없어서인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인지, 창의력이 부족해서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여태껏 다루어온 문제는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기적이 사방팔방에 있는 것과 같다. 건강이 좋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인간관계도 더욱 성공적이게 되며 우리 자신을 더 잘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일이 마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안정감 느끼기,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는 당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당신의 인생에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새로운 직업과 더 좋은 삶의 터전이 생기고 심지어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신이나 남을 학대하지 않는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비난은 우리를 부정적인 방식 속에 가둬서 변화를 방해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수년간 자신을 비판해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2장.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사람들과 다루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을 사랑하기라고 설명한다. 사랑은 기적의 약이다.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허영심과 거만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일 뿐이다. 사랑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감사하는 태도이다. 사랑은 내 마음 가득히 감사함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사랑은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랑을 느낀다. 인생의 과정 그 자체, 살아있다는 기쁨, 내가 보는 온갖 아름다움, 다른 사람, 지식, 사고 과정, 우리의 몸과 몸이 작용하는 법, 동물, 새, 물고기, 온갖 형태의 식물, 우주와 우주가 작용하는 법. 이 목록에 어떤 것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꾸짖는다. 음식과 술, 약물로 몸을 함부로 대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베푼 서비스의 대가를 요구하지 못한다. 몸의 질병과 고통을 만든다. 나에게 도움되는 일도 꾸물거리면서 뒤로 미룬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 빚을 만들고 큰 짐이 되게 한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연인을 만난다.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거울 훈련. 나는 고객들에게 조그만 거울을 들고 자신의 눈을 들여다본 다음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하기 힘들어한다. 즐거워하기는커녕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기도 한다.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이 훈련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 한 남자는 거울을 집어던지고 도망가려고 했다. 그 남자가 거울을 보고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하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렸다. 수년간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비판만 해왔다.
거울을 보고 눈썹을 뽑으면서 얼굴을 찌푸리던 예전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내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깜짝 놀라기도 했다. 이 간단한 훈련은 효과가 크다. 1시간도 지나기 전에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 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성이 있었다. 특히나 고르지 못한 치아가 고민거리였다. 결코 만족하지 못한 채 여러 치과를 전전했다. 그녀는 성형외과에 가서 코 수술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녀가 찾아간 성형외과 의사들은 모두 자신이 못생겼다는 그녀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외모가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는 그녀 자신이었다. 과체중도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과체중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은 수년에 걸쳐서 지방을 없애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과체중이다. 과체중도 내부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양상에 불과하다. 내가 보기에 속으로 두렵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과체중이 되는 것 같다. 두렵거나 안정감이 없거나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체중을 불리게 된다. 뚱뚱하다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몸무게가 늘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는 행동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20년이 지난 뒤에도 이 행동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온 모든 행동은 우리를 더욱 겁먹고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체중을 늘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체중이나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는 것은 정신적 다이어트 뿐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다이어트 말이다.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자신이 너무 뚱뚱해서 아니면 몸이 너무 둥글둥글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뚱뚱해진 거라고 말한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체중이 줄기 시작한다. 때때로 내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간단하다고 말하면 고객들은 화를 낸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나는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당신을 찾아왔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하고 몹시 화를 냈다. 내가 볼 때 논문을 포함해서 그녀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 증오의 감정이었다.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이상 그녀는 결코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울면서 떠났다. 1년 뒤에 그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많이 안고 나를 다시 찾아왔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때와 장소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나도 40대에 접어들어서야 변화하기 시작했다.
진짜 문제. 방금 막 거울을 통해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실망하는 고객이 있다. 나는 웃으며 말한다. 좋아요. 이제 진짜 문제를 살펴봅시다. 이제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심각한 문제를 치울 수 있어요. 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 어떤 일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다. 나는 고객들에게 자신을 비난하는지를 묻고 얼굴 표정을 살펴본다. 그들의 반응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이죠. 항상 그러는걸요. 예전만큼 많이 하진 않아요. 나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죠? 다른 사람도 다 그러지 않나요?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너무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요 이다. 드디어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고객들은 항상 놀란다. 이제 우리는 신체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재정 문제, 창의성 부족을 두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대신 모든 에너지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으면 된다. 3장.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과거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냥 청소를 하기 전에 상황을 잠시 살펴보는 것뿐이다. 방을 깨끗이 하려면 우선 방 안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잘 살펴봐야 한다. 당신이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정성스럽게 먼지를 털고 다듬어서 예쁘게 보이도록 할 것이다. 어딘가 망가져서 고칠 물건이 있으면 메모지를 붙여 표시해 놓을 것이다. 쓸모 없어진 물건은 버려야 할 것이다.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 더러운 일회용 접시 등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방을 청소하면서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는 과정도 이와 같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듯 가벼운 마음으로 버리면 된다. 오래된 상처를 들쑤셔서 내일의 경험을 만들 필요는 없다.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버려라. 한 번 품은 생각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그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어디에서 왔을까? 항상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하고 말하던 아버지. 한 고객은 성공해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화가 났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했다. 그가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가 빚을 갚아주었다. 결국에는 그와 아버지 둘 다 망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가 갚아주는 방식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물론 그는 실패자였다. 자기애가 없는 부정적인 생각. 어디에서 왔을까?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어린 시절. 그녀는 아버지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다. 아버지와는 의견이 일치되는 법이 없었고 그래서 매일 싸웠다.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항상 혹독한 비판뿐이었다. 그녀의 몸 어느 한 곳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고 아버지 또한 몸이 아팠다. 그녀는 화가 신체적 고통을 일으킨다는 사실과 아버지의 병 또한 분노 때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인생은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생각, 어디에서 왔을까? 겁이 많은 아버지. 한 고객은 인생이란 가혹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잘 웃지 않았으며 어쩌다 웃더라도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어릴 때 항상 이런 충고를 들으며 자랐다. 웃지 마. 그들이 널 잡아갈 거야. 다음에 할 훈련은 큰 종이에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을 모두 다 적어보는 것이다. 당신이 들었던 부정적인 메시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시간을 갖고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보라. 부모님이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가? 당신의 신체에 대해 부모님이 뭐라고 했는가? 부모님이 사랑과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가? 당신의 창의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가?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은 무엇이었는가? 가능하다면 당신이 적은 목록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여기에서 왔구나. 이제 다른 종이를 꺼내서 어릴 때 들었던 부정적인 메시지를 모두 적어보자. 친척들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친구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두 적어보라. 적으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살펴보라. 당신이 2장의 종이에 적은 내용은 모조리 당신의 의식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2장에 적힌 메시지는 당신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어릴 때 자신을 돌아보기. 만약 우리가 3살짜리 남자아이를 방에 앉혀놓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멍청하고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이가 어질러 놓은 것을 보여주면서 몇 대 때리기까지 한다면 아이는 방구석에 처박혀 울고 있을 것이다. 아이는 이런 반응만을 보일 것이고 우리는 이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똑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아끼고 사랑하며 잘생겼고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아이가 하는 모든 일을 칭찬해주고 배우면서 실수하는 것은 괜찮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편이라고 말한다면 틀림없이 이 아이가 가진 가능성에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3살짜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내면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서 왜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지를 고민한다. 만약 항상 우리를 비난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옆에 있고 싶겠는가? 아마도 우리는 어릴 때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모두 오래전 일이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어릴 때 들었던 그대로 자신을 비판한다면 그때보다 더 슬플 것이다. 여기 우리 앞에 어릴 때 들었던 부정적인 메시지가 적힌 목록이 있다. 이 가운데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가? 대부분이 당신의 생각과 같은가? 아마 그럴 것이다. 우리의 인생 대본은 우리가 어릴 때 들은 메시지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는 착한 어린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받아들인다. 사실 사는 내내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마치 우리가 죄 없는 희생양인 것처럼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을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비난하기만 하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내가 가진 힘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상황을 이해해야만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미래는 현재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면서 자신의 지식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던져버린다. 우리에게 잔인한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두렵고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배운 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 특히 10살 이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직접 여쭤보라.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알면 왜 그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기 쉬워진다. 이해하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생길 것이다. 만약 직접 물어볼 수 없다면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기에 그런 어른이 되었는지를 상상해보라.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되면 당신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모님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는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고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당신 자신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비참한 기분이 들 것이다. 4장. 그것이 진실일까? 단지 어릴 때 배웠던 믿음일 뿐. 우리가 가진 생각 중에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너기 전에 양쪽을 다 살펴라 와 같은 생각은 인생에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쓸모없어지는 생각도 있다. 낯선 사람을 믿지 마라 라는 말은 어린이에게는 좋은 충고지만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대로 믿는다면 외톨이가 되어 외로워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그게 정말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일까? 어렸을 때 세상은 두려운 곳이라고 배웠다면 우리는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낯선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속일 거야. 같은 말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고 배웠다면 우리는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모든 곳에 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게 된다고 쉽게 믿는다. 어렸을 때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도록 배웠다면 항상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미안해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힘은 항상 현재에 있다. 당신의 상황은 항상 변한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머릿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어긋난 대인관계, 재정 문제, 자기 혐오의 감정을 얼마 동안 갖고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오늘 당장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가진 문제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과거에 당신이 가졌던 생각과 믿음이 당신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생각하고 말하기로 선택한 것들이 다음 순간과 다음 날과 다음 해를 만든다. 바로 당신이 말이다. 잠시 멈춰서 생각을 떠올려 보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가? 만약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걱정이나 화, 상처, 복수, 두려움에 관한 것이라면 이 생각이 어떤 현실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 같은가? 생각은 매우 빨리 지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떠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생각을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 말을 멈추거나 말을 바꿔서 하라. 그만이라고 외쳐도 좋다. 고급스러운 호텔의 뷔페 식당에서 줄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음식 접시 대신 생각이 담긴 접시가 앞에 늘어서 있다. 당신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생각을 고를 수 있다. 당신의 미래 경험을 만들어줄 생각들을. 만일 당신이 문제와 고통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선택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병이 날 음식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두 번은 멋모르고 나쁜 음식을 고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이 몸에 해로운지를 알게 되면 그 음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도 음식과 마찬가지다. 문제와 고통을 만들어내는 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자. 5장.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변화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당신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알아보려면 난 바뀔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 상황이 더 좋아지고 쉬워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굉장히 싫어한다. 우리 자신은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바뀌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우선 우리의 내면이 변화해야 한다. 사고방식, 말하는 방식, 표현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외부의 상황도 변할 것이다. 평생토록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뒤늦게 정신적인 집을 청소하는 것은 평생 패스트푸드만 먹다가 뒤늦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둘 다 변화 과정이 힘들다. 당신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동안 몸속에 축적된 노폐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하루 이틀은 마치 몸이 썩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당신이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하면 당분간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잠시 추수감사절 저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회상해보자.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칠면조를 요리한 냄비를 씻어야 한다. 냄비는 온통 까맣게 타서 그을렸다. 그래서 일단 세제를 푼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 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 냄비를 문질러 씻기 시작한다. 그러면 싱크대에 온통 그을음이 번져서 엉망이 된다. 씻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 보인다. 하지만 계속 문지르면 냄비는 새 것처럼 깨끗해진다. 생각을 청소하는 것은 그을린 냄비를 씻는 것과 같다. 새로운 생각에 담가 놓으면 온갖 생각의 찌꺼기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을 계속하면 곧 낡은 생각이 모두 사라진다. 일단 변화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우리에게 맞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다음은 내가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첫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변화하고 싶어 라고 말한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라. 만약 당신이 망설이거나 변화를 거부한다면 왜 그런지 자문해보라. 당신이 집착하는 낡은 생각은 무엇인가? 자신을 꾸짖지 말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마 그 낡은 생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겠는가?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든 모르든 이제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목을 만지면서 다음과 같이 크게 10번을 말하라.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을 모두 버릴 거야. 거울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 혼자 거울을 들여다볼 때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외모를 비판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자신을 무시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인 것 같다. 7장 변화하는 방법. 몸의 긴장 풀기. 경험과 감정은 몸속에 흔적을 남긴다.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억눌러 왔다면 문을 꼭 닫은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된다.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침대를 두드리거나 베개를 치는 것도 테니스나 달리기만큼 좋은 방법이다. 얼마 전에 나는 이틀 정도 어깨가 몹시 아팠다. 무시하려 했지만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물어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리고서는 깨달았다. 마치 타들어가는 것 같아. 탄다, 탄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노야.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글쎄,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말했다. 나는 침대에 커다란 베개 2개를 얹어놓고 있는 힘껏 치기 시작했다. 12번쯤 내리쳤을 때 나는 화가 난 이유를 깨달았다.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더 세게 베개를 내리치면서 분노의 감정이 몸속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그렇게 하고 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고 다음 날부터 어깨가 아프지 않았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현재가 즐겁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과거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이 현재에 없기 때문에 삶을 즐길 수 없다. 과거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현재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과거에 그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예전에 남에게 잘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들 탓이다. 과거에 어떤 상황에 화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상황을 옳지 않다고 여긴다. 아주 오래전에 상처받은 기억을 절대로 잊지 못하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혼했기 때문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한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평생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그 경험이 무엇이든 얼마나 끔찍한 일이든 간에 단지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줄 뿐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과거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없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며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해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 경험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과거를 깨끗이 지우자. 감정의 찌꺼기도 모두 비우자. 추억은 추억으로만 남아야 한다. 과거를 내버리면 정신적인 힘을 현재를 즐기는 데 쓸 수 있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버리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보라. 얼마나 간절히 내버리고 싶은가? 당신의 반응을 살펴라. 이것들을 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저항의 강도는 어떠한가? 다음 단계는 용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에서는 용서가 거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더 많이 용서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한순간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다. 후회, 슬픔, 상처, 두려움, 비난, 분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열망일 수도 있다. 이 모든 상태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은 용서다. 용서는 화를 풀게 한다. 화를 푸는 방법 중에 에밋팍스 훈련이라는 오래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성공률이 100%이다. 이 방법을 따르려면 일단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푼다. 그런 다음 깜깜한 소극장 무대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무대에는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이미 죽은 사람이든 상관없다. 이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면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고 상상하라.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이다. 그 사람이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라. 몇 분간 이 영상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사라지게 하라. 나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하고 싶다. 이 사람이 사라진 무대에 당신이 서 있게 하라. 좋은 일이 당신에게 생겼다. 웃으며 행복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라.
우주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게 베푼다는 사실을 알아두라. 위에서 소개한 훈련은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분노의 먹구름을 없애준다. 어떤 사람은 이대로 따라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할 때마다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대로 해보라.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8장 새로운 틀 세우기. 나는 뚱뚱해지고 싶지 않다. 나는 파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이 들고 싶지 않다. 나는 여기에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머리가, 코가,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외로워지고 싶지 않다. 나는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 나는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도록 배웠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원하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는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실제로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는가? 부정적인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며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원치 않는 것에 매달릴수록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당신 자신이나 인생에 관해서 당신이 싫어했던 점은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이 신경 쓰는 문제는 점점 커져서 인생 전반에 걸쳐 자리 잡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앞에서 보았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보자. 나는 날씬하다. 나는 돈을 잘 번다. 나는 영원히 젊다. 나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나는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나는 나다. 나는 내 머리, 코, 몸이 마음에 든다. 나는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다. 나는 즐겁고 행복하며 자유롭다. 나는 아주 건강하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말하라.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반드시 현재 시제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 하다. 처럼 말이다. 잠재의식은 순종적인 하인과 같아서 당신이 미래 시제로 나는 무엇이고 싶다. 나는 무엇 할 것이다. 와 같이 미래 시제로 말하면 생각도 미래에 머무르게 된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훈련.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고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한 달 동안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라고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하라. 하루에 최소한 300~400번을 반복하라. 절대 많은 횟수가 아니다. 걱정하는 일이 있으면 당신은 하루에도 300~400번 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가? 스님이 불경을 외는 것처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라고 쉬지 않고 말하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의식 속에 묻혀있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뚱뚱한데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겠어? 이 말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바보지. 나는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마인드를 통제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무시하라.
이 생각을 무심히 바라보기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갇히게 된다. 이 생각들을 향해 난 너희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거야 라고 부드럽게 말하라. 이 훈련대로 할지 말지 미처 결정도 하기 전에 말도 안 돼. 그대로 될 리가 없지. 거짓말이야. 어이없어.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이 모든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자. 단순히 저항하려는 생각일 뿐이다. 당신이 믿지 않는 이상 그 생각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계속 이렇게 말하라. 남들이 당신을 비난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생각은 말이 뭉쳐있는 것 뿐이다. 생각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만 가려서 하도록 하자.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경우 그 이상한 점이 바로 우리의 개성이다.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다. 자연은 절대로 반복하는 법이 없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똑같은 눈송이가 내리거나 똑같은 빗방울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데이지 꽃도 서로 생김새가 다르다. 지문이 서로 다르듯이 우리도 서로 다르다. 우리는 다르게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다 보면 영혼이 움츠러든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지금처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생각을 실행하기 13장 부유함.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 이 말처럼 되고 싶으면 아래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 어느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돈은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은 사악하다. 나는 가난하지만 깨끗한 사람이다. 부자들은 사기꾼이다. 나는 돈을 밝히거나 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돈은 들어올 때보다 더 빨리 나간다. 나는 항상 빚에 쪼들린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부모님이 가난했으므로 나도 가난하게 살 것이다. 예술가는 돈과 거리가 멀다. 남을 속이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없다.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다. 나는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없다. 나는 많은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돈을 벌 능력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재산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 만약을 대비해서 저축해야 한다. 불경기는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 나는 부자를 경멸한다. 힘들게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이 중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다고 느껴지는가? 위의 문장은 모두 낡고 한계가 있는 생각이다. 이 중에서 당신의 가족이 돈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떼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념이 우리에게 붙어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왔건 간에 이 중에 당신이 믿는 생각이 있다면 부유해지기 위해서 얼른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유해지려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다. 돈이 있고 없고는 당신의 마음속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 자격. 우리가 부유해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이 당신에게서 빠져나갈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당신은 돈을 충분히 벌 수 없을 것이다. 다음에 예를 보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들뜬 채로 저녁 수업에 들어와서는 $500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 내내 계속해서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복권에서 돈을 딴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가 복권에 당첨된 것은 그의 의식이 변하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500의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 주에 그는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다. 다리를 치료하는데 $500가 고스란히 들어갔다. 그는 부유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변화에 겁을 먹고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자신에게 벌을 준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면 일이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청구서에 집착하지 마라. 빚 문제에 집착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준다. 이 사실을 직시하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을 세어보라. 아니면 모래를 한 주먹 쥐고 모래 아래 개수를 세어보라. 한 나무에 열린 잎의 수를 세어보고 유리창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수를 세어보라. 토마토 한 개의 씨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아도 좋다. 각각의 씨가 토마토 나무가 되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토마토 열매를 열리게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가진 것이 늘어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사랑으로 축복을 내리고 싶다. 나의 집, 난로, 수도, 전등, 전화, 가구, 배관시설, 가전제품, 옷, 자동차, 직업, 돈, 친구들,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후각, 걸을 수 있는 능력, 이 놀라운 세상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믿으면 그 생각이 우리를 부족하고 한계를 경험하게 만든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만 돈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유해지는 것을 거절하지 마라. 친구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사람들과 거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물을 주면 감사히 받아라. 당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선물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자연스럽게 받고 베풀어라.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라.
이런 식으로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주가 알 수 있게 하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라. 냉장고를 청소하고 먹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라. 창고를 정리하고 지난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집 밖으로 치워버려라. 팔든지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든지 남에게 주든지 태우든지 하라. 어수선한 창고는 어수선한 머릿속을 의미한다. 창고를 청소하면서 자신에게 이제 마음속 창고를 깨끗하게 정리할 거야 라고 말하라. 우주는 상징적인 행위를 좋아한다. 내가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우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봐 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나도 이렇게 가난한데 말이야.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나를 화나게 했다. 내가 돈이 없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주범은 바로 내가 가치 없고 자격이 없으며 돈 벌기는 어렵고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가장 쉽게 증명하는 것이 돈이다. 이 말에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말을 믿는가? 화가 나는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이 책을 방 한가운데 집어 던지고 싶은가? 만약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다행이다. 진실에 대해 저항하려는 당신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린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 마음을 열고 굴러오는 돈과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금 청구서를 사랑하라. 돈에 대해 걱정하고 청구서를 보면서 화를 내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청구서를 피하고 싶은 처벌처럼 생각한다. 청구서는 우리의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당신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비스와 제품을 가장 먼저 제공한다. 나는 집으로 배달되는 모든 청구서를 사랑으로 축복한다. 나는 수표를 작성하면서 수표 한 장 한 장에 축복하고 키스한다. 당신이 돈을 내면서 화를 낸다면 돈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사랑과 기쁨으로 돈을 낸다면 돈은 다시 흘러들어올 것이다. 돈을 친구처럼 대하라. 돈을 마구 구겨서 후주머니에 쑤셔 넣지 마라. 당신의 직업과 은행 예금, 투자 내역, 배우자나 부모님 중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들어낸 우주의 힘과 연결된 당신의 능력은 안전하다.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자. 우주는 풍요롭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고났다. 이와 반대로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주가 베푸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전화기를 사용할 때마다 사랑으로 축복한다. 나는 전화기가 오직 부와 사랑의 표현만을 나에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자주 말한다. 편지함도 마찬가지다. 날마다 친구와 고객, 먼 곳의 독자가 보낸 돈과 사랑이 담긴 편지로 넘쳐날 것이라고 말한다. 청구서가 날아들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회사에 감사한다. 초인종과 현관문에 감사하면서 좋은 것만 집안으로 들어올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인생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는데 사실 그렇다. 다른 사람의 행운에 같이 기뻐하라. 당신보다 부유한 사람을 질투하면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다른 사람이 돈 쓰는 방식을 비판하지 마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의식의 법칙에 따른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을 진심으로 축복하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만큼의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팔을 벌려라. 나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음을 열고 우주의 모든 행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의식이 확장되는 기분이 든다. 우주는 나의 의식에 들어있는 것만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의식 안에 창조해낼 수 있다. 이는 마치 우주 은행과도 같다. 나의 창조력을 더 많이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예금이 늘어간다. 명상, 치료, 긍정적인 확신의 말이 정신적인 예금이 된다. 매일매일 정신적인 예금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돈을 즐겨야 한다. 당신은 돈을 다루는 것이 즐거운가? 지난주에 돈을 다루면서 즐거움을 느꼈는가?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생각은 무엇인가? 낡은 생각을 버려라. 돈이 당신의 인생에서 심각한 주제가 될 필요는 없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라. 돈은 교환 수단이다. 그게 전부다. 돈이 필요 없다면 돈 대신에 무엇을 가질 것인가? 우리의 돈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말에 매우 화를 낸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내 세미나에 찾아온 사람들조차도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부정적인 낡은 생각을 버리고 싶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자기 긍정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 일단 고정 수입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신이 정해진 월급과 수입만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우주의 공급에 한계를 긋지 마라. 월급과 수입은 하나의 공급로일 뿐이지 공급원은 아니다. 당신의 공급원은 오직 우주뿐이다. 공급로는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그 수많은 통로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공급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 칭찬을 받아들여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막 영화배우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들은 스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칭찬을 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한다. 칭찬은 풍요로움이 주는 선물이다. 고마운 마음으로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칭찬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도록 같이 칭찬을 해주면 더 좋다. 좋은 기운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풍요로움에 기뻐하라. 살아있다는 사실에, 건강함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창조적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끼는 산 증인이 되어라. 살아있는 동안 항상 의식이 최대로 깨어있게 하라. 자신이 변화하는 과정을 즐겨라.